자, 그리고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 여사가 그 김 여사가 의상 구매하는 거를 청와대 특활비로 썼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을 했었는데 검찰이 최근에 이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경찰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죠. 요새 이제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보안 수사 요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경찰의 수사 역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 이제 그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아서 내려오는 비율이 2.9배가 됐습니다. 4.6%에서 13.9%가 됐든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그 옷값 사건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네. 경찰 권력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이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경찰이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합니다. 왜? 전체 경찰 조직은 13만 명이에요. 그런데 최상층부의 숫자는 검찰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은 구조적으로 승진에 더 목매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실은 검사가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잖아요. 전관예우가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경찰은 사실 퇴직하고 나와서 로펌 고문 같은 데로 모셔가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좀 조직에 내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옷값 사건도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돌려보냈다면은, 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보신 경찰의 그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3번이나 체포영장 청구해 가면서 3번이나 체포영장 신청해 가면서 추석 연휴 직전에 수갑을 채워서 그렇죠. 연행해서 2번을 조사까지 하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관봉권으로 옷값이 쓰였다는 것 자체까지는 확인을 했잖아요. 맞아. 다만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검찰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이 경찰로 가게 됐을 때, 그리고 검찰이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 못 가지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관봉권 얘기예요. 그래서 관봉권 얘기고, 이게 또 보면 사실 그 당시에도 보면 조선일보에서 직접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보면 그 옷가게에 가가지고도 옷가게에 가서 그 돈 관봉권에서 돈을 주고 났던, 관봉권에서 최소 1,200만 원을 결제한 사진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의류 구매 리스트 나왔죠. 매장 단말기 사진 등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띠지도 이게 있었고 다 했었는데, 그런데도 경찰은 이거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수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서울 검찰청 중앙지검이었죠. 중앙지검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수사하기로 했는데, 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이거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대통령 기록물에 김 여사 관련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없고 청구도 거부가 됐다. 아니, 옷 관련된 게 그 대통령 기록물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경찰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볼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거는 앞으로 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을 뒤져야 되는 사건은 굉장히 수사가 쉽지 않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이 일단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면 이게 아주 찾기 쉽게 인덱스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 수사해본 분들한테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약간 속칭 노가다 비슷하게 찾아야 되거든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한 수준의 수사 의지,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은 볼 수는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장 유효기간 내에 뭘 찾아내느냐는 순전히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검찰들은 이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면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죠. 찾아냈는데 경찰은 사실 그런 경험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권력형 비리는 정권이 끝나면은 다 암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보관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리고 이런 구조적인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만 수사하게 됐을 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지금 무슨 관본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 상설특검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은행 그 발권국장인가요? 나와서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띠지만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없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띠지 갖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또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바코드는 사진 찍어놨잖아요. 맞아요. 바코드에 있는 스티커가 정보와 있어. 띠지에 있는 정보가 바코드에 있는 정보량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바코드 사진 찍어놨으면은 거기에 정보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못 찾는 정보는 다르게 찾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특검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김정숙 여사 사건은 뭐냐? 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김정숙 여사 개인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자가당착에 가까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경찰이 김정숙, 정숙이 이분을 한 번도 소환 조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숙 관련해서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 뭘 한 거야? 뭘? 그러니까 그 소환도 안 했고 그 흔한 계좌 압수수색도 한 번도 안 했죠. 경찰이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이거 과연 할까? 이게 또 뭐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 또 바로 문재인 전 정부인데 이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그 문다혜 씨 부부 타이스타제 사건 그 사건에서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는지를 아주 조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그 민정 라인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그걸 보고받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같이 진술거부권 행사했잖아요. 혁신당에 있는 분 아닌가?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그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 그 사람이 청와대 특감반장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나가서 그냥 다 진술거부권 행사해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했는데 법원에 나가서도 진술거부권 행사해요. 그렇죠.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술거부권 행사해요. 조국 전 민정수석 진술거부권 행사해요. 전부 다 입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에서도 누군가를 부른다고 한들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걸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수사하는 게 이제 수사 능력과 노하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특수수사의 영역에서는 그런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자,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땡님께서 친한 친윤 가르지 않고 통합 노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젊은 우리 국힘 인재들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천재 송변님 너무 애정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송 변호사 인기가 많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다 불러주시는 덕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아이고.